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6단원, 우리 교재 6단원에 있는 첫 번째 소단원인 김기택 시인의 우주인이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주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한번 떠올려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주 하면 여러분이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점은 중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력이 없다는 거는 내 몸을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건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라는 공간은 이렇게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주는 공간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시는 사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자체가 화자가 살아온 삶과 유사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 스스로가 어떤 성찰적 지점을 좀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내가 고난과 시련을 그렇게 견뎌온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인은 이 우주라는 환경이 화자가 살아온 삶과 유사하고,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고난과 시련을 떠올리면서 자기 스스로 성찰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고난과 시련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찾으려고 하는 어떤 소망을 보여주는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를 한번 읽어보죠.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진다. 자, 푹푹 빠지는 이유는 중력이 없기 때문이죠. 중력이 있으면 이렇게 푹푹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에서 허우적 발을 빼며 걷지만, 그러니까 되게 힘겹게 걷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힘드는 일인가에서 뭐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걸 좀 봐야 돼요. 기댈 무게가 없다는 것은,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기댈 무게가 없다는 건 자신이 어디에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대 가지고 살 수 없었고 자기 혼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겪어 나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노력을 했는데 노력만큼의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쓰인 표현법은 첫 번째 도치법이 있죠. 왜냐하면 그 서술어하고 그 외의 내용들을 지금 순서를 바꿔버렸잖아요. 원래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기댈 무게가 없다는 것은,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도치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 이거는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고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삶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서리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년 자체는 화자가 우주 공간 속에서 굉장히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걸 표면적으로 보여주고요. 이면적으로는 자기 화자 자신이 되게 힘들게 살아왔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었죠. 우주라는 환경을 삶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보면 된다고,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연에서는 그동안 나는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쓰러져 있는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인력에 끌려 어느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첫 번째 이연의 첫 번째 행에서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모른다는 어떤 삶에서의 시련이나 고난 같은 걸 할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우주라는 환경과 삶이 서로 이렇게 치환되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은 쓰러져 있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시련과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쓰러지거나 넘어진 거는 다 부정적인 시어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어니까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죠. 자,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는 것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만 발전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력에 끌려서 어느 주의를 공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뭐뭐 한지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는 건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문장 끝마다 뭐뭐지 모른다, 뭐뭐지 모른다, 뭐뭐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운율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표현 방법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사실 나는 내가 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 3년으로 넘어 볼게요. 자, 3년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발자국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 싶다. 뒤꿈치에서 퉁겨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중력이 없는 공간이 아니고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자국 소리나 아니면 발자국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걸어온 길고 삐뚤삐뚤한 길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싶다, 싶다, 싶다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싶다 자체는 하나의 소망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우리 이언에서와 마찬가지로 보고 싶다, 듣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니까 고싶다, 고싶다, 고싶다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통사 구조가 반복되면 첫 번째는 운율이 형성되는데요. 운율 형성 말고 강조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반복된다는 건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화자는 그런 자기의 노력이라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보고 싶다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상에 매몰된 무감각한 존재인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무감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무감각함 말고 내가 진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적 자세. 이 의지적 자세는 분명하게 드러나죠. 지금까지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나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전보다는 훨씬 더 의지적 자세가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 부분 한번 볼게요. 되게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화자의 모습은 허공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거나 여러 번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제자리만 맴돌거나 한 곳만 뱅뱅 도는 이런 5가지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주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모습에서 3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신의 삶의 흔적을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태도로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감각한 존재였다가 되게 의지적인 존재로 바뀌는 여러 가지 어떤 주체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의지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 전체가 이제 우주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우리 학습활동으로 좀 넘어가서 학습활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습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학습활동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서술형 문제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습활동을 꼭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시의 내용은 은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서 자, 화자가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 이거는 우리 그냥 시에서 봤던 내용이죠. 근데 뭐가 없었냐면 중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없었기 때문에 몸이 떠 있기 때문이겠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어가 동의하죠. 맞아. 라고 얘기해서 기댈 무게가 없어 힘들다고 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력이 없다는 건 어디 기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땅바닥에 발바닥을 이렇게 맞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벽에다가 손을 올리거나 이렇게 기댈 수 없으니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은민이는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시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그거는 이런 얘기겠죠. 걸어도 그만큼의 거리를 이동하지 못했다는 것 같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연으로 넘어가서 은민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자는 그동안 여러 번 넘어졌는지도 지금은 쓰러져 있는지도 끊임없이 제재만 맴돌고 있거나 어느 한 곳만 뱅뱅 돌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그냥 시 내용을 그냥 쭉 얘기한 거나 다름없죠. 근데 주어가 이 모른다는 말의 의미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모른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어떤지 모른다는 걸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넘어가서 3년에 보면 은민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걸어온 흔적을 본다면 어떤 상황인지 걸어온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간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또는 흔적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잘 왔는지 또는 얼마만큼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꿈치에서 퉁겨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는 것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엇을 바라는 마음, 이건 기댈 무게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 기댈 무게는 아까 얘기했었지만 의지하고자 하는 존재, 어떤 존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라는 공간을 떠올려 보면 하나의 중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중력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민이가 화자는 허우적거리면서도 내디뎠던 그동안 걸어온 흔적을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 이제까지 걸어온 길고 삐뚤삐뚤한 길을 말이지. 길고 삐뚤삐뚤한 길은 자기의 삶이 그만큼 길었고 그 다음에 아주 정석대로 살진 않고 고난과 시련 속에 있었다는 걸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가상의 인물인 은민과 주호가 나와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화자의 상황과 소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화자는 되게 부정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허공에 허우적거리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자의 소망입니다. 화자의 소망은 자신의 흔적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발자국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런 부정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화자의 상황은 1, 2년에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소망은 3년에 나타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신의 관점에서 이 시를 주체적으로 해석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지만 일단은 우리 이제 그 자습서에 있는 답을 보면 그 이 시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의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포인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식구는 내가 걸어온 길고 삐뚤삐뚤한 길이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화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또는 자기가 힘들게 살아온 길을 보고 싶다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삶은 뭐 이거는 목표 없이 반복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자기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를 허공에서 허우적거리거나 아니면 여러 번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제자리만 맴돌거나 한 곳만 뱅뱅 도는 걸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기댈 무게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 기댈 무게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따르면 삶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아까 뭐 의지할 어떤 존재라고 봤는데 이 의지할 존재 말고 기댈 목표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우주적 존재로 봤을 때는 중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모두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길고 삐뚤삐뚤한 길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화자의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삶의 목표가 명확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누가 그러냐면 화자가 어떤 반성을 통해서 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밑에 감상평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 뭐 나와 비슷한 감상평, 나와 다르지만 설득력 높았던 감상평,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주인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그럼 이 우주인 전체가 얘기하고 싶은 전체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고난과 시련을 견뎌온 삶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삶의 목표 없이 끊임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다면 3년에 가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는데 이 시 전체의 주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김기택 시인의 우주인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